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드라마 악의 꽃. 이제 전체 내용의 중간점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패가 밝혀진 지금 시점에는 줄거리 요약보다 떡밥 정리와 내피셜이 더욱 절실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 내피셜 영상에서 도연수의 카세트 테이프에는 범죄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감성적인 가치, 즉 음악이나 음성 파일 등이 들어있을 거란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석의 공범 중 하나가 100만 원일 가능성에 대해서 다룬 적도 있고요. 저도 가끔 제가 너무 잘 맞히면 섬뜩한데요. 그래도 내피셜은 어디까지나 내피셜입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먼저 진짜 백희성이 차로 도연수를 치기 직전 전화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힘들어도 직접 마주해야죠, 제가. 저기, 그 사람 어때 보였어요? 다행이다. 그 사람 어때 보였느냐? 신분이 있는 사람에 관한 대화 내용이라기보다는 방금 소개를 받았거나 또는 알게 된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묻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리고 차에 치이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도연수는 백희성의 집에서 깨어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도연수가 병원은 안 된다고 쓰러지면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병원 의사인 백희성이 굳이 도연수를 병원으로 안 데리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차로 쳤다면 그 사람의 의식을 잃어가면서 뭐라 중얼거렸다고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 치료를 하겠습니까? 백희성이 도연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 지금 현재 자신도 뭔가 경찰이나 병원이 개입된 곤란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연수가 의식을 차리고 일어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도연수를 보고 있는 아버지 백만원의 손을 보세요. 마치 방금 수술을 끝낸 것과 같이 손에 피가 잔뜩 묻어있고 거즈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끔한 도연수의 옷과 몸 상태로 보아 도연수에서 방금 묻어져 나온 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만원은 집에 숨겨진 병실에서 도연수가 아닌 누군가를 수술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친아들 백희성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도연수와 백만호의 대화에서 차에 치인 건 난데 왜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예요? 네가 도망자 신세가 된 이유랑 같아. 누구도 의도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다. 저한테 그 사람의 신분을 주면 두 분은 무슨 이익이 생기나요? 이렇게 백희성이 왜 의식불명 상태인지를 물었을 때 백만호는 네가 도망자 신세가 된 이유랑 같다 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사고란 자신의 아들의 수술이 잘못된 것을 가리킨과 동시에 도연수가 왜 도망자 신세인지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평범한 병원 과장 의사가 도연수의 과거 행적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는 둘 사이의 대화에서 알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도연수는 자신을 납치 감금한 것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백만호에게 자신의 과거, 즉 약점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백만호는 도연수의 과거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냥 우연히 기사를 본 걸 기억한다. 이 정도로 얼버무리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연수의 누나인 도혜수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도민석의 공범으로 여겨지는 남자의 번호. 백만호는 숨겨진 투지 전화기에 이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백만호는 도민석의 공범을 알고 있고 또한 자신도 그들과 공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미숙 납치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받은 협박 전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줌마, 혹시 가경리 살인 사건 알아? 그는 왜 죽었는지 알아? 나대잖아. 뭣도 아닌 게 주제도 모르고.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백만호가 도민석에게 살해된 자신의 부인을 쫓고 있는 박경춘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지금 뭣도 아닌 박경춘 그놈에게 쩔쩔매게 되었는지 잊었어? 뭣도 아닌 특유의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백만호와 꼭 닮았습니다. 이 음성을 도연수에게 들려주는 백만호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이 침착함, 실화입니까? 그게 자신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딱히 놀랄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단서로 위 협박 음성 뒤에 깔린 소리가 있습니다. 캉캉캉캉.
뭔가 유리나 도기 같은 것 안을 스푼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휘젓는 듯한 소리. 물론 98 예고편에 이 내용과 함께 낯선 바와 술잔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의도적으로 시청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끄는 미스 디렉션입니다. 도연수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바가 이 소리의 출처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도연수가 가본 적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는 어쩔 수 없이 시청자들도 본 장소여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추리하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시청자들과 도연수가 함께 가본 장소는 자신의 공방, 김무진의 집, 그리고 엄마의 약국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빻을 때 사용하는 이 기구들 아시죠? 여기에 약을 갈 때 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무려 1화에 등장했던 소년이 다시 등장해 가출을 한 뒤 직업 소개서를 찾아갑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당연히 큰 이야기와도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 직업 소개서의 전단지를 한번 볼까요? 직업 소개서, 일하실 분 대모집, 학력, 나이, 성별, 경력 상관없이 월 300 보장. 와, 이런 조건이면 저도 혹하는데요. 학력, 나이, 성별, 경력 상관없이 월 300을 주는 합법적인 일자리는 아마도 없겠죠. 불법적인 일자리로는 이런 것을 알선하는 것이 고기잡이 배나 술집, 그리고 노예 정도? 그건 그나마 일자리 줄 때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가 그냥 미끼일 경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 장기 밀매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연주시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경찰과 도연수 일행이 알게 된 정보는 피해자들이 학력, 나이, 성별, 그 어느 것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이 그저 모두 연고가 없었다는 공통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싸우고 가출한 정미숙, 덫을 놓기 좋아하는 도민석이 과연 무엇으로 그녀에게 덫을 놓았을까요? 병원에 입원한 남편도 제쳐놓고 그녀가 달려간 곳은 이미 우리는 그것이 돈, 즉 직업 소개서에서 그녀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전화했다는 사실을 유치해서 알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면 한 개 너무나도 완벽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게 뭐냐고요? 다시 한번 연주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에 금속 공예가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먼 시골까지 공예품을 사러 갈 리 없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큰 집과 땅, 그리고 제법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을 납치해 장기를 파는 일당의 일원입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직업 소개서를 찾아오는 절박하고 연고 없는 대상을 미리 물색한 뒤 덫을 파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공범이 이들을 납치해 자신의 지하실에 감금하고 이렇게 납치된 이들이 장기를 빼서 판매합니다. 굳이 장기를 빼서 팔 것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피해자를 감금해놓고 있을 필요가 없이 즉시 죽였겠죠. 여기에 초반부터 백만우가 가담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만우는 의사로서 조달한 장기를 불법으로 이식해주는 수술을 꾸준히 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다 인원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발각된 것일 수도 있고 도민석이 양심선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도민석을 자살로 꾸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만행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케이스를 종결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도민석 하나를 희대의 연쇄살인마로 만들고 난 뒤 그의 장례식에 공범 중 하나가 찾아갑니다. 자상한 목소리를 가진 그,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백만우는 아니었을 겁니다. 도혜수에게 적어준 번호를 백만우도 갖고 있는데 자신의 번호를 자기 전화기에 저장했을 리는 없고, 만약 백만우였다면 아무리 그때 잠이 들어있던 도연수라고 해도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납니다. 이때쯤 백희성의 건강이 악화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백만우가 장기 정도는
쓱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장기를 뺄 대상까지 물색해 놓은 상태에서 백희성은 우연히 도연수를 차로칩니다. 백희성이 전화통화로 어떤 사람인지 물었던 대상은 자신에게 장기를 주는 사람이었겠죠.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백만호와 모두는 도연수를 병원으로 보내는 대신 일단 집으로 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엄마의 실수, 아마도 결단력 부족이나 약해진 마음 등의 이유로 수술이 지체되어 미루어진 것일 거라 추정됩니다. 덕분에 백희성은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합니다. 백만호의 입장이 여간 곤란해진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아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몰래 불법적인 루트를 구한 장기를 자신의 아들에게 이식하려다 실패하는 의사가 된 겁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두려웠던 그는 도연수에게 자신의 아들인 백희성의 위치를 대신할 걸 제안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묘한 공생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물론 백만호는 2002년도부터 장기 밀매자들과 한패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치료를 했던 2005년도부터 관여한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위능이 모두 일치한다면 악의 꽃에 남은 단 하나의 퍼즐은 도민석 그리고 백만호와 함께한 공범,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반전은 새롭게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이 아니라 이미 등장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등장인물 중 한 명을 고르는 것이 그래서 타당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예수가 얼굴을 보고 인사한 사내는 딱 봐도 아버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종종 보이는 도연수 도예수의 친부 도민석 생존설, 이것은 이로 성립이 안 됩니다. 경찰 부검도 마쳤거니와 친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모자 하나 썼다고 못 알아봤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서야 의식을 차린 백희성은 너무 나이가 어립니다. 또한 자신의 번호를 저장해서 갖고 있을 리 없는 백만호도 일단 아웃입니다. 그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백희성의 친모와 차지원의 친모 등등 모든 인물들이 아웃됩니다. 사실 그러고 나면 남는 인물이 없습니다. 만약 10화 이후였다면 어떻게든 그래도 등장인물들 사이 진범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저이지만 아직 8화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쯤에 다뤄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고요? 전전 미드 시점으로 드라마 악의 꽃을 쫓아오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도 알림벨을 누르지 않으면 새 영상 알림을 못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전전 미드 시점 라이언 킴이었습니다.